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과 함께 달려갈 부에마TV의 부마입니다. 오늘은 청약진행으로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서울원 아이파크와 함께 강북구 최대의 재개발인 월계지구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동부권 아파트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 진행 과정을 보시느라 이 정보 저 정보 다 찾아보시면서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청약 접수를 진행하시고 당첨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강북 아파트가 무슨 그 가격이냐, 고분양가다, 아니다, 미래 가치를 보면 그 가격 나쁘지 않다 등등 이런저런 의견들 때문에 망설이다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에마TV에서는 무엇 때문에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이 이토록 관심과 논란이 있었는지 긴급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원 아이파크란 곳이 현 시점에서 서울 동부권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본사를 이전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 복합 쇼핑몰까지 들여오면서 이 주변을 제2의 용산 아이파크처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신의 최첨단 편의시설이 부족함 없이 들어가는 아파트이고, 주변 인프라는 물론 아파트 자체도 정말 좋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GTX-C, GTX-E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한 교통의 획기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양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현 시점 행정구역상 월계라는 지역이 가지는 가치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강북 최대의 학군지가 어디인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5대 학군지이며 수많은 학원가를 끼고 있는 중계동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바로 이 학군이라는 중요한 요소 때문에 강북구의 주거생활 중심이 모두 중계역에서 노원역 일대로 몰려있다는 점이죠. 안 그래도 동부권이라는 입지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노원구의 상황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가절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나마 학군지라는 메리트 하나 때문에 노원구의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노원구의 부동산 가격은 중계동 일대의 아파트가 받쳐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월계지구에 생기는 랜드마크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이 야심차게 준비된 계획을 홍보하니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노원구를 가로지르는 중랑천이 노원구의 핵심 주거생활권과 벽처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중계동과 생활권을 공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다소 소외받던 지역이 월계지구여서 서울 동부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가 아무리 많다 한들 당장은 선뜻 내키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당장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된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경우 총 세대가 550세대밖에 되지 않는 소형단지임에도 불구하고 5구 타입 경쟁률이 144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요. 그에 반해 호객 노노 관심도 1위인 서울원 아이파크는 5구 타입 경쟁률 268대 1, 84 타입 경쟁률 44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강남이나 서울 구도심지로 출퇴근이 꽤나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매일같이 붐비고, 동부 간선도로 또한 답답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동부 간선도로의 경우 폭우나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봉쇄되는 상황이니 도심지 접근에 대중교통이든 자차든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애초에 타 구에서 노원구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학군지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북 학군지의 중심인 중계동이 아닌 월계동에 강북 최대의 대장이 될 거라고 공언하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도 현대산업개발본사까지 이전하고 거기에 대형 쇼핑몰과 5성급 호텔, 그리고 프라임 오피스도 함께 구성하여 국제개발 업무지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미래형 융합타운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밝히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월계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운대역으로 GTX-C 노선 확정과 GTX-E 노선 계획까지 발표되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한 강남 대치동까지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등 다방면의 교통 호재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서울 동부권 거주에 대한 수요 증가, 그와 함께 복합 쇼핑몰을 통한 지역 상업 발달과 인프라 발달 등의 상업적 호재 등 많은 채널에서 서울원 아이파크의 복합적인 호재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고,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률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끝난 걸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월계에 잠재된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월계라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현재 가치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일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더욱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수많은 지역 중에 왜 월계일 수밖에 없는지를요. 여기서 강동구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구가 왜 고덕에 뜬금없이 고덕 비즈밸리를 만들어서 각 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심지어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JYP까지 그곳에 사옥을 짓는다고 크게 기사를 내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2의 경부선으로 기획된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앞선 강동구의 천호 재개발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동구는 강동구를 단순히 서울의 동쪽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동부 수도권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동구 내 여러 지역을 재개발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자체를 점프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강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덕에서 구리 쪽으로 이어지는 가칭 고덕-구리 대교를 통해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최종 노선은 최북단의 포천부터 최남단 세종까지 이어지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되어 물적, 인적 자원이 더욱 빠르게 교류되는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기도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는 강동구 또한 고덕과 구리를 잇는 대교 이름 하나 가지고도 구리시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 도로의 파급 효과와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럼 월계와 이 고속도로의 관련성이 무엇이냐 하실 텐데요. 월계 또한 강동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동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의 동부 수도권의 광역 거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월계에도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에서 이어지는 대교를 통해 구리시로 넘어오게 되면 구리 포천 간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중랑 IC가 위치하게 됩니다. 중랑 IC에서 분기해 북부 간선도로를 타게 되면 불과 수 킬로미터 내에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가 만나게 되는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석계역 일대이며 이 위치에 바로 북쪽에 서울원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리적인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놀고 있던 자사의 부지를 왜 이렇게 크게 개발하는지 바로 감 잡으셨을 텐데요. 서울원 아이파크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이전할 이 일대가 200만 명 이상의 배후 인구를 가진 서울 동부권의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서울플랜 2040에 따른 광운대역 GTX 2개 노선의 교통 호재와 시너지를 내게 될 경우 현재 이 지역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적, 인적 자원의 트래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서울 동부권 및 동북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동부 간선도로의 지하화가 끝나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 비로소 소외되어 있던 서울 동부권 지역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고, 그러한 시기에 서울 동북 지역의 중심이 어디냐고 말하면 단연코 이 월계와 태릉, 그 중에서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 월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가지 맥락을 알게 되셨으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광운대역에 GTX 노선이 2개나 논의가 되고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이전하게 되는지, 왜 제2의 용산 아이파크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지역의 잠재된 미래 가치를 머릿속으로 시각화시켜 보면서 이 지역에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 주변 지역까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월계지구에는 예전부터 터줏대감 아파트인 미성, 미룡, 3호, 일명 미미3 아파트가 있다는 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새 아파트는 2023년 6월 정밀안전진단 2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2주 전인 2024년 11월 14일에는 서울시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월계 2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미미3 아파트의 월계 2지구가 포함되어 지금까지 3,930세대로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이 총 6,700세대 주거단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 이 일대의 재건축 계획이 모두 완료될 시 3,032세대의 서울원 아이파크와 함께 총 세대 9,732세대에 해당하는 메가 주거단지가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32세대인 걸 비교해보면 얼마나 대규모의 사업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대형 규모의 미미3가 월계 2택지 재건축 사업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도로 기반 시설을 연계하는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원 아이파크를 매수하실 분들은 자금 계획 잘 세우셔서 진행하시고 주변에 미미3과 월계 2택지 지구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이 지역을 자세히 알아보신 뒤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원 아이파크로 알아보는 월계 지구의 재건축 어떠셨나요? 부에마TV에서는 이 지역의 10년 후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런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